자, 이번 시간은 등차 수열 활용 개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등차 수열에 대해서 정리했었는데 오늘은 등차 수열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정리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의 활용이라고 해서 개념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활용 문제를 접근할 때 일반적인 원칙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세워보고 그 다음 뒤에 활용 문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등차 수열도 활용하지만 등비 수열도 활용할 거고 뒤에 나오면 이제 수열의 합이라는 그 파트가 있는데 거기도 활용을 좀 하고요. 나중에 이제 수학적 뭐 점화식, 뭐 귀납법 이것도 있는데 그것도 물론 점화식은 좀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활용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어떤 수학 단원이든지 활용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좀 심플하게 딱 세 가지로 압축해서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활용이라고 하면 뭔가 식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식을 작성할 때 포인트는 미지수를 어떻게 무엇으로 놓을 것인가 하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미지수는 그 물어보는 걸 직접적으로 미지수를 놓을 수도 있고 또는 간접적으로 미지수를 놓을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논다는 예를 몇 개 우리가 지수할 때도 살짝 이야기했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만약에 길이의 뭐를 구하시오?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길이를 미지수로 그냥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길이에 대한 식을 세우면 되는데 간접적으로 놓는다는 얘기는 대표적인 예가 만약에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넓이를 직접 미지수로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뭐로 미지수로 놓는 거지? 길이를 미지수로 놔서 그 길이에 대한 식을 가지고 넓이를 이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활용 문제를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지수를 잘 못 잡아서 그래요. 직접 잡을 것인가 간접 잡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지수가 온전히 잘 설정되어 있다면 그놈 가지고 식을 작성하면 돼요. 그리고 식을 작성해 보면 식이 생각보다 간단한 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한 식이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복잡한 식이 어떤 식을 복잡한 식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뭐 예를 들면 3차는 뭐 복잡하고 2차는 간단하고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포인트 잡고 싶은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식이라는 거죠. 막 그 문장 안에 미지수가 막 많이 들어가 있든가 그렇게 되는 식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충분히 핸들링 할 수 있는 식으로 식이 작성된다고 생각하셔서 활용 문제를 보고 자꾸 겁먹고 잘 못하는 친구들은 이게 왠지 굉장히 복잡한 식일 것 같은데 복잡한 식이 나오는 친구들은요 사실은 이 미지수 작성을 잘못한 거예요. 직접 해야 되는데 간접했다든가 간접해야 되는데 직접 했다든가 이런 데서 약간 식이 좀 꼬여서 어렵게 보이는 식인 거지 대다수의 식들은 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식을 작성했으면 제한 범위를 잘 확인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제한 범위 확인 못 해가지고 의외로 틀리는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만 조금 조심하셔서 활용 문제, 예를 들면 뭐 어떤 문장이 막 나왔어요. 이거 활용 문제구나 생각하셔서 미지수 잡고 식을 작성한 다음에 제한 범위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물론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제 요걸 조금 더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그래프가 나왔대요. 그럼 그 그래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프를 잘 해석해 보면 그 그래프 안에 보조선을 그어서 미지수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놈 가지고 식을 작성할 수 있고 제한 범위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인가를 확인해서 제한 범위를 또 확인하면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식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활용 문제를 수열에 적용시켜야 되니까 이 미지수가요. 혹시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몇 차식이었지? 일반항 말하는 거예요. 1차식인 거잖아요.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은 n에 대한 몇 차식인 거지? 2차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활용 문제들은 수열인 경우에는 미지수가 다 n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식을 작성해 보면 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대부분 등차 수열은 직접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수열의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지? 나열을 해봐요. 또는 식이 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러나 포인트는 나열인 거고요.
나열해 보면 우리가 필요한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제한 범위를 처리해 보면 이게 n에 대한 식인 거니까 n은 알다시피 항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인 거니까 제한 범위는 역시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사실은 나는 수업 중에 계속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식보다 제한 범위가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수에 대한 식이 작성되면 우리 기본적으로 자연수에 대한 방정식 중에 혹시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정수 범위의 방정식 기억나세요? 정수 범위의 방정식, 부정 방정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처리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부정 방정식 이렇게 해서 좀 기억해 놓고요. 부정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수니까 부정 방정식이면 하나, 둘, 셋, 넷 카운팅이 가능한 거죠.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게 만약에 부등식이라면 자연수에 대한 부등식인 거니까 우리가 또 개수를 셀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된 거죠. 뭐 요 정도만 좀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 등차 수열 활용하는데 문제 접근 방법이 돼요. 아무튼 물론 내가 이쪽에 있는 노란색으로 쓴 건 이제 수열에 대한 것들인데 모든 활용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번째 할 생각은 쫄면 안 돼요. 나 이거 못 풀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차분히 해보면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는 식들이고요. 반드시 풀립니다. 그리고 이 미지수 잡는 것만 잘 연습해 주시면 충분히 식은 생각보다 쉬운 식이라니까요.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안 해봐서 자꾸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한 범위까지 좀 꼼꼼하게 잘 따져서 접근하려고 하면 활용 문제가 막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몇 가지 뭐 참고로 팁을 좀 드리면 이쪽에다 쓸까요? 해서 만약에 문장이 제시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놈을 열심히 해서 이제 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활용 문제인데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럼 그래프는 항상 무슨 선을 그어 버릇하지? 보조선을 그어 버릇해요. 보조선이라고 하면 길이를 물어보면 뭐 찾는 거지? 좌표를 찾아요. 좌표를 찾으라고 하면 뭐 찾는 거지? 길이를 찾아가지고 역시 보조선을 사용해서 식을 작성하면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식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생각보다 이렇게 현상은 복잡해 보이는데 식으로 만들면 간단한 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요 3단계만 좀 잘 기억해 두셔서 접근하는데 연습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크게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엔 두 번째로 등차 수열의 활용에 대해서 예를 한번 몇 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활용의 예를 몇 개 좀 들어봐요. 사실은 얘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통은 문장형 문제가 있는데 문장형 문제는 우리 문제 접근하면서 하도록 하고 쓰기가 귀찮아서 그래요. 우선 어떤 도형에 뭐 성냥개비도 좋고 뭐 나뭇가지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4개가 돼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또 요게 뭐 아래쪽에 이렇게 또 뭐 상자를 뭐 이렇게 이어서 붙여놨대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현상들을 많이 준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얘가 원래 있고 아래쪽에 또 이런 애들이 이렇게 뭐 붙어 있는 이런 현상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줘요.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무슨 창의적 수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이 하는 약간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수열의 핵심 포인트 뭐라고 그랬지? 다시 한번 나열이에요. 그래서 나열하는 걸 귀찮아하면 수학 수열 파트에서는 문제 풀 때 아주 번거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열하지 않는 게 더 번거롭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몇 번째 항 잡는 거지? 첫 번째 항 잡아요. A의 1. 그럼 A의 1은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 거니까 얘가 4.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얘를 보면 얘가 두 번째인데 A의 2. 뭐 이렇게 잡아서 처리하는데 가만히 보시면 나열할 때는 무슨 성을 유지한다고 그랬지? 규칙성을 유지하면서 나열해야 돼요. 규칙성을 막 흐트러뜨려 가지고 한꺼번에 막 계산해서 해버리면
우리가 규칙성을 관찰하려고 나열하는 건데 합해버리는 그 순간에 나열해도 규칙성이 잘 보이지 않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열할 때는 앞에 했던 그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걸 유념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4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아래 몇 개가 더 붙어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그리고 만약 얘가 이렇다면 얘가 A의 세 번째 건데 얘가 4에다가 플러스 노란 게 있었으니까 여기 6에다가 그 다음에 뒤에다가 플러스 한 번 더 해보면 되는데 파란 게 붙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뒤에 8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가만히 봤더니 얘가 첫 항, 얘가 두 번째 항까지 합, 얘가 세 번째 항까지 합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뭐 땡땡땡 해서 얘가 뭐 10번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는 건데요. 확인해 보면 얘가 3항까지 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봤더니 첫 항 2짜리, 공차 몇 짜리? 2짜리 등차 수열인 거니까 얘를 등차 수열의 일반항 처리해서 계산하면 10번째는 사실은 첫 항 4짜리, 공차 2짜리 애들을 10번째까지 합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등차 수열이 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열할 때요.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나열할 때 무슨성을 유지하면서 규칙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열해보면 얘가 보이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활용의 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림이 딱 생기면 왠지 그게 어려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열해보면 그렇게 더러운 식이 아닌 거죠. 아주 깔끔한 식으로 되는 경우가 아주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쫄지만 마세요. 그 다음에 n에 대한 식으로 만들 생각하면 되는데 그 n에 대한 식이 자연수인 거죠.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돼 있대요. 이거 아주 잘 나오는 건데 이렇게 두 직선이 있는데 그 두 직선을 n등분 했대요. 뭐 10등분 했던가 뭐 그렇게 돼 있겠죠. 그렇죠? 나는 좀 보기 편하게 문제 작품 방법을 좀 알려주려고 뭐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그래 놓고 여기 전체 넓이의 뭐 합을 구하시오. 또는 하나는 색칠돼 있고 하나는 구멍 뚫려 있고 하나는 색칠돼 있고 하나는 구멍 뚫려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변형할 수 있는데 우선 여기 보면 이 직선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직선을 동일한 조각으로 이렇게 동일한 높이로 이렇게 쪼갰다고 만들어지면 등차 수열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조금 비교해 보시면 혹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기억나세요? n에 대한 몇 차식이지? n에 대한 1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n에 대한 1차식 그래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져 있다고 보시면 좀 지워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n이 5일 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1, 2, 3, 4, 5 이렇게 해서 얘가 n에 대한 1차식인데 그 1차식에 이 간격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이 간격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 선들이 무슨 수열을 이룬다는 거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이 선들이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선들이 다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등차 수열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얘를 보조선을 좀 그어서 정확하게 보여드리면 얘하고 평행선을 하나 그어봐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평행선 하나 그어서 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얘를 첫 항이라고 생각하면 앞에 있는 얘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요. 아래쪽에다 하나 더 그어볼까요? 아래쪽에 이렇게 하나 싹 더 그어보면 위에 있는 얘와 아래에 있는 얘도 합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 보일까 모르겠습니다만 빨간색으로 할까요? 중요해서 빨간색은 아니에요. 나 빨간색 싫어하는 거 알아요? 이렇게 얘를 첫 항이라고 보면 아래쪽에 있는 얘는 위에 있는 얘하고 얘는 합동인 거잖아요. 물론 당연히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얘하고 얘도 역시 뭔 거지? 합동인 거니까 결국 위에 있는 놈에서 이만큼을 더 더하면 두 번째 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그리고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아래도 역시 이렇게 그어 보면 동일하게 앞에 있는 이것도 뭐 해요? 좋아요. 이렇게 돼 있는 요 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놈은 첫 항에서 내려온 그 놈이라고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한 칸 더 했고 얘는 몇 칸 더 했다고 보는 거지.
두 칸 더했으니까 아래로 내려오면서 계속 얘는 한 번 더 하고 얘는 두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몇 번 더 했을까요? 하나만 더 해봐요. 이렇게 그어서 보시면 역시 동일하게 얘하고요. 한 세 번 해봐야죠. 그죠? 얘하고요. 공통일 테니까 이번엔 이 노란 간격의 기둥들이 세 번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한 번 더 하고 얘는 두 개 더 하고 얘는 세 개 더해서 얘도 등차 수열을 이뤄요. 그럼 만약에 넓이 합을 구하시고 그러면 등차 수열에 합하면 등차 중앙을 적극적으로 쓰는 건 몇 번 강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차 중앙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이 문제나 이렇게 돼 있는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으면 돼요. 특히 이제 넓이의 합인 경우에는 등차 수열 합하고 아주 연관성이 있으니까 미리 좀 각오를 해놓으면 접근하기 좀 편리하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엔 세 번째 예 한번 보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등차 수열의 합이 아주 많이 활용이 돼서요. 세 번째 건 좀 중요하니까. 등차 수열의 합의 활용이라고 따로 좀 이야기합시다. 기본적으로 우리 요거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등차 수열의 합을요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S의 n은 P의 n 제곱에 플러스 Q의 n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보자마자 우리 식을 해석해요. 얘는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해봐요. 중요해서 그래요. 여기 조금 사실은 내가 활용 단원 따로 뺄 때 얘를 한 번 더 언급해주고 싶어서 따로 뺀 거죠. 여기 보면 식의 해석을 한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이 P가 알고 봤더니 몇 분의 D였지? 2분의 D였고요. 뒤에는 이 Q라는 애를 처리해서 보면 2분의 미안합니다. A-2분의 D 이렇게 돼 있는 놈이었어요. 기억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제대로 좀 돼 있어서 이걸 직접 유도해 봤다면 얘가 2분의 D였고요. 얘가 A-2분의 D였으니까 보자마자 P에다가 몇 배 하면 P에다가 2배 하면 그쵸? 2P 하면 그게 공차 D가 돼요. 그리고 확인해 보면 S의 1을 넣어보면 S의 1은 N에다가 1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P 더하기 Q가 되는데 P 더하기 Q는 얘하고 얘가 2분의 D 마이너스 남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보고 있어요? 2분의 D 마이너스 2분의 D가 없어지면서 첫 항 A만 남으니까 이게 A의 1하고 똑같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N에 대한 2차식을 보면요. 첫 번째는 앞에 있는 요 놈을 보면 그대로 식을 해석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합의 인접한 항의 규칙성 Sn-S의 n-1 기억나세요? 수열을 접근할 때 몇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랬지? 첫 번째 불러봐요 빨리 나열해보고 대답하면 잘 있게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 식으로 해보고 세 번째는 뭐하죠? 인접한 항의 규칙성 따져보고 수열의 합의 인접한 항의 규칙성을 따져보면 그게 뭐가 된다고? A의 n이 됩니다 해서 이제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서 처리해 봅시다. 그래서 얘를 식을 해석하지 않고 S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인접한 항에 무슨 성을 따져봐? 규칙성을 따져서 그놈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얘가 S의 n인 거니까 여기 아래다가 써도 될까요? S의 n은 P배의 위에다 쓸 걸. n제곱에 플러스 Q의 n입니다. 그 다음에 S의 n-1은 위에 P의 n자리에 뭐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지? n-1 들어가면 돼. n자리에 n-1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n-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Q의 n-1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 거 빼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빼보면 위 보이세요? 빨리 좀 할게요. P 위에서 빼는 거죠,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그럼 여기 PN 제곱 한 번 더 하려고요, 그렇죠? 귀찮다라도 봐주세요.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 수열의 합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자꾸 낚여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세워주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pn제곱에 마이너스 pn제곱인 거니까 pn제곱에 마이너스 pn제곱은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pn이 남아요. 이해되고 있는지인 거죠, 그렇죠?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p가 될 것이고요. 여기 qn 마이너스 qn 없어져서 p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q가 돼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얘가 a의 n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n 앞에 있는 얘가 통째로 공차 역할하는 거고요. n에다가 1 넣어서 두 개 처리해보면 그놈의 값이 우리의 필요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뭔가 빠졌는데요. 다시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 이게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큰일 날 뻔했어요. 마이너스 p에 플러스 q 이렇게 해서 이제 왜요? 얘가 1에다가 마이너스 p고요.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된 거니까 마이너스 p 플러스 q인 거죠. 됐어요? 그래서 a의 원을 보면 p 플러스 q가 됩니다. 왜요? 이 p에다가 마이너스 p 빼고 플러스 q 했으니까.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쓸 때는 항상 n이 몇보다 크거나 같다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쓰는 거고요. n이 1일 때는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s의 원은 a의 원입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합은요.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식을 해석할 수 있는 경우고 두 번째는 sn-sn-1은 an입니다. 그래서 인접 하나의 규칙성을 쓸 수 있는 건데 빨리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 길을 가야 돼요? 두 번째 길을 가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빨리. 당연히 첫 번째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등차 수열은 소단원으로 따로 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은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세하게 공부해서 공부가 제대로 익어 있다면 그냥 보자마자 빵빵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하지 않고. 됐어요? 이거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얘는 보자마자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높아심에 하나만 예를 들어요. 여기에 예를 하나 들어보면 S의 n이 3n제곱에 플러스 5의 n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보자마자 A의 n이 보여야 된다고. Sn-Sn-1 하지 않고 A의 n이 그냥 보여야 돼요. 어떻게 보여야 되지? 앞에 이 3의 몇 배 한다고요? 2배 한다고요. 그렇죠? 3의 2배 하니까 6n이 공차 될 것이고 여기다가 1 넣어봤더니 8이잖아요. 그러면 A의 원이 8인 거니까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8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방에 나와야지 이 길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는 거죠? 이 길로 가도 나오긴 나오는데 당연히 등차 수열은 공부가 제대로 돼 있으면 이렇게 한 방에 나올 줄 알아야 돼요. 됐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는 우리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서 그래프 좀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방금 등차수열의 합의 활용이었으니까 S의 n이 n에 대한 2차식인 거니까 P의 n제곱에 플러스 Q의 n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놈이잖아요. 얘는 좀 중요하니까 꼭 좀 봐두세요. 그리고 나서 얘하고요. 한 번 더. fx가 있는데 fx가 P의 x제곱에 플러스 q의 x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앞에 있는 얘는 n에 대한 2차식인 거고요. 뒤에 있는 얘는 x에 대한 2차식인 거니까 얘 몇 차 함수지? 2차 함수예요. 그러면 또 나온 거죠. 그렇죠? 2차 함수는 항상 뭐 그리지? 그래프 그리는데요. 얘를 가만히 보시면 0,0을 지나는 놈인 거니까 얘도 반드시 0,0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래프를 한번 해보면 만약에 이 n에 대한 식이 p가 양수고요. p가 양수란 얘기는 공차가 양수란 얘기예요. 그리고 첫 항 a가 양수입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p가 양수고 첫 항이 양수니까 얘가 양수란 얘기는 얘가 양수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어디로 볼록인 거지? 아래로 볼록인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둘로 나눠서 또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는데 원래는 이게 모든 실수면 이렇게 그리는데 이 n은 무슨 수였지? n은 자연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차수열의 합의 활용해서 n에 대한 2차식인데 그 n이 자연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fx, 즉 p에 대한 x에 대한 2차식, px, x에 대한 2차식에서 제한범위 정의역을 정수로 만들면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얘가 또 0,0을 반드시 지난다고요. 이렇게 되는 이 그래프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영역이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돼 있는 이 영역인데 이 영역 중에서 무슨 수만 본다고요? 자연수만 보는 거죠.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래로 볼록이긴 아래로 볼록인데 얘가 가끔은 이렇게 돼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가 어차피 첫째 항 필요한 식을 싹 다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 번만 그려볼게요. 미안합니다. 그래프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결국은 얘가 P가 양수니까 요거 다시 할게요. 미안합니다. 얘 P가 양수니까 어디로 볼록인 거지? 아래로 볼록인 거예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점 하나 그려보죠. 두 번째는 P가 만약에 음수 이렇게 돼 있는 놈이고요. 물론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A가 음수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놈도 역시 동일하게 그대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A는 우리 나중에 나열해서 보도록 하고 우선 양수 아래로 볼록인 것만 먼저 좀 정리해 봅시다. A 값은 넣어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아래로 볼록일 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여기 있는 이 그래프에서 0,0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인 거니까 이렇게 돼 있는 놈들 중에서 나는 여기만 보겠다는 거죠. 됐어요? 여기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얘가 이쯤에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수니까 여기 N1, N2, N3, N4 뭐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얘를 보면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사실 얘는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계속 증가하기만 하니까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데 얘는 최대 최소가 존재할 수 있는 놈이 되는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가운데 대칭 축에서부터 가까운 놈이 조금 더 만약에 얘가 정수라면 그냥 얘가 딱 정수일 때가 최소값이 되는데 예를 들어 얘가 3.8 정도 됐대요. 그러면 3은 멀 것이고 4는 조금 더 가까울 테니까 4일 때의 값이 무슨 값이 되는 거지? 최소값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리고 P가 음수라면 뒤에 있는 놈이 위로 볼록일 테니까요. 그래프를 좀 작게 그려야 돼요. 어이구 찌그러졌어? 다시 그려요. 얘가 위로 똑같이 찌그러졌어? 자, 얘가 이렇게 돼 있대요. 됐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얘 대칭축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만큼만 보겠다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역시 동일하게 예를 들어 얘가 이번엔 2.7 정도 돼 있대요. 그럼 2는 약간 멀 것이고 3은 조금 더 가까울 테니까 3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죠. 이때 4일 때가 최소값이 될 것이고 이때 3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뭐. 그리고요 하나 더 있는데 위로 볼록한 놈인데 만약에 그래프가 뭐 이쯤에서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차수의 합의 공식은요 2차 함수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차수의 합의 공식을 이해할 때 2차 함수를 활용해서 접근합시다 하는 것도 등차수열에서 제법 많이 나오는 거고요. 수원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수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수 처음 배운 다음에 무슨 함수 배웠죠? 지수함수 배웠잖아요. 그리고 로그 배운 다음에 무슨 함수 배웠죠? 로그 함수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삼각 함수 배웠잖아요. 사실상 수학 원 전체는 함수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도 함수로 아주 연계가 잘 되니 어려운 문제들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고 꼭 수열도 함수로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등비 수열 개념 정리하는 걸로 만나볼게요.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어요.